누리호가 곧 발사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업을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위성 발사를 비롯한 이 우주산업은 카이의 여러 가지 미래 사업 중에 하나죠. 카이는 미래 산업을 크게 위성 우주 발사체 사업,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미래 산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이는 과연 이런 사업들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성 우주 발사체 사업을 보겠습니다. 위성 우주 발사체 사업은 카이의 미래 산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먼저 둘 중에 위성 사업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위성은 아리랑 1호입니다. 이 아리랑 1호가 1999년에 발사됐는데요. 실제 개발은 1994년부터였거든요. 카이의 위성 사업 역량도 바로 이 30년 가까운 역사에서 나옵니다. 카이의 2020년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1994년부터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에서 7호에 이르기까지 위성 본체 개발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고신뢰성 기술 기반의 1톤급 위성 본체 개발 역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3톤급 정지궤도 복합위성, 500kg급 차세대 중형위성 및 군 정찰위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위성 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우주 개발이 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뉴 스페이스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카이 역시 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직접 자신들이 주도하는 우주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입니다. 이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1차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항우연 주도로 됐거든요. 항우연이 주도하면서 이 카이의 기술 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2차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부터는 카이가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사업의 또 다른 갈래, 바로 우주발사체 사업이죠. 이 우주발사체 사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얼마 안 남은 아까 얘기한 누리호 발사죠. 카이는 이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서 체계 총조립과 1단 추진체 탱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사업에서 카이의 앞으로의 우주 사업에 필요한 발사체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사체 사업과 위성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이 우주 산업의 A부터 Z까지 다 갖추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이 발사체에다가 위성 같은 어떤 물체를 올려서 밖으로 쏘아 보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카이는 단순히 이 위성 기술과 우주 발사체 사업 역량을 갖추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위성들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카이가 최근에 위성 영상 분석 업체인 메이사를 지분 20%를 인수했거든요. 이거는 카이가 이 위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소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은 도심 정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카이는 이 대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UAM에서 전혀 꿀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카이가 전문이다. 우리가 전문이다. 저희 회사에서 이 카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자한테 카이의 UAM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카이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는 물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우주든 도심 항공 모빌리티든 유무인 복합체계든 심지어 시뮬레이터 사업까지도 다 하늘을 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카이는 UAM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 뭐냐면 수직 이착륙 기술이에요. 이 활주로처럼 차가 달리다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떠야 된단 말이에요. 카이는 이미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만드니까요. 안현호 카이 사장은 올해 4월 열린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및 비전이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기업들이 UAM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 항공우주산업뿐이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핵심은 비행체이고 이를 위한 기술 가운데 상당수는 카이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카이는 2025년까지 이 UAM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서 분산 추진, 소음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독자적인 UAM 기체를 만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카이는 아무래도 UAM 기체를 만드는 데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는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할 길도 얼마든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과 이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 카이의 가장 주력 사업인 방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카이는 올해 3월에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와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와 관련된 업무협약입니다. 이 업무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제공한 무인기를 이 카이의 헬기에 탑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제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무슨 SF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헬기 조종사가 이 헬기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 헬기에서 발사된 이 무인기들이 또 따로 각계적으로 전투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업무 협약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이 무인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카이 자체도 자체적인 무인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단급 무인기 RQ-101 송골매 개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후속 군단급 무인기 개발에도 당연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 군단급 무인기는 RQ-101보다 감시, 정찰 능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에는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죠. 우리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기체만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조종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도 이 카이에서 직접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카이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사업 역량이 나옵니다. 카이의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합성 전장 훈련 체계, LVC 사업입니다. 합성 전장 훈련 체계, 말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상현실로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만 들어도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얘네가 전투기 기업이니까 당연히 처음은 이 시뮬레이터 훈련도 T-50 그리고 TA-50 같은 전투기 훈련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방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이번엔 상륙 훈련이에요. 해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카이의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카이는 방산업체입니다. 방산 사업은 옛날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사업이에요. 일단 불황의 걱정이 없잖아요. 나라가 지출하는 방위비는 아무리 평화시대라고 해도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성장성입니다. 이 방위사업 쪽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비가 한 해에 엄청 많이 늘면 10% 정도 늘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카이가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매출을 10%밖에 성장 못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방산사업은 정말 안정적인 대신에 성장성은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주사업 그리고 UAM, 유무인 복합체계 그리고 시뮬레이터 사업같이 이런 미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이의 미래 사업은 군수에서 민수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수와 민수의 벽을 허무는 거죠. 군수에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군수와 민수에서 모두 팔겠다. 그리고 여기서 카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인공위성,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했던 유무인 복합체계나 시뮬레이터 사업 같은 것도 얼마든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카이가 군수에서 민수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카이의 핵심 역량은 또 이 방위산업, 군사기술에서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연 카이는 방산기업에서 군수, 민수 복합기업으로의 변신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업으로의 변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